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태는요, 둘로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17년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혁진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 달에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을 세우면서 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2018년 3월 그때까지를 한번 좀 준비적인 이런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 환매 중지가 일어날 때까지 이때까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를 살펴볼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이 구성원들의 그 이념성이 이제 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혁진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8년 4월부터는 이제 김재현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좀 성격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혁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8년 3월까지는 그 이혁진과 김재현의 하나의 공동체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김재현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공동체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최초의 설립자, 기획자는 이혁진입니다. 그래서 이혁진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요.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여기에 이제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은 어떤 곳이냐면요. 임종석이 이제 세운 것인데요. 거기에 이사장으로 이제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은 어떤 단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북한 관련된 이러한 기사를 내거나 할 때 하나의 초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에게 송금하는 이제 그러한 단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사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종석, 이인영, 또 우상호 이러한 인물들과도 이렇게 이제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하고 1년 후배인지 아마 동기인지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혁진은 한양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같은 서클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요. 말하자면 전대협에서 함께 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06년 6월 달에는 임종석과 함께 이제 평양에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혁진의 또 사회에서의 이 직함은 CJ 자산운용의 상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9년 4월 달에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을 이제 또 세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2년 4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서초구로 해서 의원 공천을 받아서 의원 출마를 합니다. 이때 임종석이 이제 많은 좀 이렇게 힘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들 다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이 이제 공천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는 금융정책 특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6월 달에 AV 자산운용으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꿨고요. 여기에서 2017년 6월 달에 옵티머스로 이제 이름을 이제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혁진에게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좀 어긴 것들이 한 5건 정도 좀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떠한 강간치상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탈루, 폭행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한 5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집행유예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6년도에 이제 김재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김재현은 해외에서 농장을 하다가 물론 김재현도 증권사 출신입니다. 하다가 이제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이혁진을 만났습니다. 이 김재현은요, 이 법대생인데요, 이혁진의 한 3년 후배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한양대입니다. 여기도 이제 김재현도 임종석과의 이러한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자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멤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김재현으로부터 이혁진이 한 1억 원 정도를 차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합의금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합의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부어준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동업자의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17년 6월 달에 오히려 김재현이 그 대표이사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이혁진에게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표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 대표로서 각자 대표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러한 약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윤석호와 그 이진아입니다. 이 둘은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진아는 이 옵티머스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는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윤석호가 사내 이사를 했습니다. 이 둘 다 변호사이고요. 이 윤석호가 어떻게 보면 김재현과 함께 이제 이 사업을 꾸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호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는데요. 김재현이 아마 89학번이고요. 여기가 98학번입니다. 제 나이를 써놨는데요. 김재현이 현재 52세. 여기는 43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석호와 이 이진아가 있는데요. 이진아는 그 이대 출신입니다. 아마 이 둘은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것 같다라고 어떤 매스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이제 2012년 11월 달에 이제 문재인을 공개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그 변호인단이 되고 계속해서 17년도에는 청와대 행정심판위원이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 10월 달에 이 이진아는 이제 청와대 그 행정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 6월 달까지 이제 이 사태 터지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호가 주로 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이다 보니까요, 자신의 이 사무실을 별도로 이 법무법인을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옵티머스 4층에 일정 룸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내 이사로서 이제 이 윤석호가 이 법률가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러한 허위문서 조작 행위를 좀 결국은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NH증권에서 2020년 3월 달에 실사 요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막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러한 일을 이제 이 윤석호가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호는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가 이제 2020년 5월 달인데요. 이게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 윤석호가 이제 김재현, 윤석호, 이동열 아마 이 셋의 대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윤석호가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형들은 남아서 이것을 이제 상환을 좀 온전히 좀 해가지고 이 옵티머스를 다시 좀 잘 살리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사람이 이제 윤석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호도 좀 하나의 핵심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진아가 또 이렇게 있는데 부부인데요. 이진아가 지분을 9.8%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동열이 2대 주주였는데요. 1대 주주는 여기 양호입니다. 원래 이혁진에게 있었는데 이혁진이 이 자금이 많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매도를 당해가지고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호가 1대 주주가 되어 있고 2대 주주가 이동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진아도 이 지분을 이제 9.8%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트러스트 올하고 septilion이거든요. 돈이 다 이리 오니까요. 이때 septillion의 지분을 50% 정도를 이진아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김재현의 그 부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호, 이진아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진아가 이 업무에 직접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진아는 어떻게 뭐 형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을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 옵티머스 사무실에 나와서 한 3개월 정도를 이런 일들을 도왔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결코 이렇게 의료인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진아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9.8%였는데요. 이 지분을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이진아가 이 지분을 김재현 비서 이름으로 해가지고 차명으로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석호가 이 남편이기 때문에 윤석호 이름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김재현 비서 이름으로 이 지분을 올려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사태를 이해하려면은요, 주주명부를 사실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진아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9.8%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윤석호는 상당히 좀 그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진아가 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갈 때 윤석호가 급여가 500만 원이었는데 이진아가 들어가면서 1,5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회사는 사실은 그 김재현이 다 장악하고 그 후에 이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혁진은요, 이렇게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김재현이 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혁진은 많은 힘을 상실합니다. 김재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회사가 좀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2018년 3월 달에 이제 이혁진은 이 경영진에서 배제가 돼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분도 이 공매도 해가지고 다 상실을 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전력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혁진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김재현에 대해서 내 경영권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회왕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전파진흥원 건에 대해서 이제 이혁진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의 그 주역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이 주역들의 이념성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이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2017년 6월 달에 이제 이 옵티머스가 이 김재현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쯤 해서 한국전파진흥원과 관련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는데요. 6월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 옵티머스의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한국전파진흥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원장이 서석진이었는데요. 이 서석진 또한 이 한양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석진은 1958년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나이가 훨씬 많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전파진흥원의 원장이 서석진이었고요. 여기에서 기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최남용이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금이 약 한 2.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조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1조, 한 2조 정도는 이제 고유 목적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유자금을 잘 운용을 해서 또 수익을 이제 내어서 이제 운영에 보탬을 들려고 하는 것이죠. 한 3천억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한 사람이 최남용 본부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017년 6월 달에 이 옵티머스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까 보았으니까 알겠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이 이혁진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정치하면서 다 썼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한국전파진흥원에 있는 이 자금을 지금 이 옵티머스 여기에 운영을 하라고 한 220억 정도를 맡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차로 한 1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 2차로 또 나머지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파진흥원에서는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영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이제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데에 이 펀드를 사용하겠다 하는 이러한 상품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기관, 말하자면 LH공사나 이런 데 있는 공사나 이런 데에 매출을 하고 나온 채권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운용사에서 이제 구워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 이런 개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율도 2.8% 정도, 여기서 한 3.8% 사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자금을 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훨씬 낫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파진흥원에서 이 상품을 보고 여기에 이제 220억 원 정도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에 대한 영업을 누가 했느냐? 그것은 매스컴에서 말하는 바로는 정영재 부회장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옵티머스에서요, 정영재가 나이가 가장 많았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60세니까요. 김재현은 52세, 이혁재는 55세 이렇게 되죠. 여기서 회장은 다음에 양호가 됩니다. 양호가 됩니다. 이 자금이 모자라서 돈을 좀 가져오거든요. 양호가 회장, 이 안에서 정영재가 부회장, 이런 형태로 그 안에서 불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영재는 대체 투자 부문의 대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영재의 역할은 뭐냐?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여기 한국전파진흥원에서도 이 자금을 정영재가 끌어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LH투자증권도 이 정영재가 이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재하고 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최남용 본부장하고는 그 해외여행도 좀 함께 하고, 이러한 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서석진 그 원장은 나는 여기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것은 이 기금운용본부의 본부장인 이 최남용이가 다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에서 1차적으로 100억 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공기관 매출채권 이걸 할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기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성지건설이었습니다. 성지건설에 가서 이제 LH공사 등에다가 하는 이 매출채권을 이제 할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걸 양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H공사 이런 곳으로 가서 성지건설에서 공사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펄쩍 뛰는 것입니다. 이 국가 관련된 이러한 공사 대금 이러한 것들은 양도도 안 되고 담보 제공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업무 미스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것이죠. 말하자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양도도 안 되고 그리고 담보 제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런 것은요, 만기가 일주일 내지 한 달, 그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이런 식으로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꾀를 내게 됩니다. 그 꾀가 뭐냐면은요, 이 성지건설에다가 납품하는, 다른데 이건 하나의 하청사죠. 말하자면 성지건설이 여기에 대한 공사를 수주를 하고 이걸 누구에게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하청사의 이 매출 채권을 이제 매입해서 간접 매출 채권을 대해서 유동화 작업을 한다. 이런 컨셉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지건설을 매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성지건설에 매출한다는 형태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지건설 매수 자본은 한 150억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것을 무자본 M&A로 했어요. 무자본 M&A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여기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지건설에서 코스닥 등록사에 있으니까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한 다음에 이 돈을 다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무자본 M&A라고 그럽니다. 이 무자본 M&A를 통해서 성지건설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0월 달에 이 성지건설은 이제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를 당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옵티머스에서는 이런 데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STX 건설을 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이제 전파진흥원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경기일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조사를 경기일보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전파진흥원의 한 대리가 있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대리였습니다. 이 대리가 이제 100억, 200억이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다가 여기에다 투자한 내역을 좀 주시오. 우리가 이것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아가지고 윗선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쪽 옵티머스에 있는 송 이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담당인데, 이것이 이제 윗선에서 다 예의가 됐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담당 대리도 여기 이제 최남영 본부장이나 이런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윗선하고 다 예의가 됐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여기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선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침묵을 최남영 본부장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퀘션 마크가 찍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감이나 이런 것에서 서석진은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최남영은 조사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감에는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이따 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혁진이가 여기서 이제 대표이사에서 이제 방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이제 이혁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국전파진흥원 이 자금이 이제 옵티머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도 다 회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 3월 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전파진흥원 자금이요 계속 돌았습니다. 2018년 3월 달까지. 그래서 이때 총 1060억이 돌았고요. 실제 대금은 한 780억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한 780억 정도가 들어왔고 해서 이혁진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수를 좀 해갔습니다. 이때 검찰 고발이 됐을 때도요. 검찰도 난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모펀드법 취지 자체가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법규 위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그냥 중단이 된, 한국전파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니까 해서 무혐의 처리가 된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018년 3월까지는 이 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사실은 이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3월 달에 이게 이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부터는 이제 NH증권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펀드 모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18년 3월까지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이혁진이 이제 완전히 방출이 되고 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이제 2018년 3월까지를 하나의 그 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그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전파진흥원의 원장이 서석진 씨가 또 한양대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선에서의 묵과가 없이 이게 가능했겠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그런 운용사이다가 이렇게 1000억씩이나 780억씩이나 이렇게 맡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실적이 없이 있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인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이런 자금이 갈 수가 있었겠느냐. 윗선에서의 뭐가 없이 이게 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의심들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2017년 8월경쯤 해가지고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적기 시정 조치에 하나의 그 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억 자본금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옵티머스가 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7년 8월 달입니다. 이때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여기에 양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양호가 나라은행장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금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호가 14.4%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주주로서 이제 회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2018년 5월 달까지는 상근했다고 합니다. 상근 회장으로 이 양호 회장이 이제 그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양호가 여기에 이제 자금도 넣고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이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시키는데 양호가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현재 전 부총리도 역할을 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주주가 변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사후 승인을 얻은 것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들은 처음에 양호하고 이현재 씨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동욱이나 김진후는 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5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매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17년 6월에서 8월까지 있었던 이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한양대 출신들이 이 대거 여기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2018년 4월부터 해서 2020년 6월까지 이렇게 좀 이루어졌는데요. LH투자증권사에서 한 85% 정도를, 84%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151억 정도가 환매 불가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때 NH투자증권에 해당되는 것이 약 한 4,327억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건설이나 STX건설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제 인수를 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매출을 한 것처럼 공사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출 채권을 위조를 해서 이것으로 이제 그 할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현금을 이리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SPC 회사들입니다. 해서 대부, DKAMC, 아트리, 파라다이스, CPNS, 라피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물린 것은 보면은요, 대부 DKAMC에서 279억, 아트리 파라다이스에서 2031억, CPNS에서 2052억, 라피크에서 402억, 기타 329억 해가지고 환매 중지된 게 한 5,150억 정도, 총 펀드 판매는
한 1조 2천억 정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부 트러스트 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septilion도 세워서 이제 1위로도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 돈이 다 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PF도 하고 사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헤더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 행위를 이제 계속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수탁사에 보고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허위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구매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 다른 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여기에 매출 채권을 계속 이제 보고를 하고 공사 내용은 이제 그 공공기관 공사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트러스트 홀에서 이곳저곳 투자를 했는데 헤더 파워웨이를 인수했습니다. 이걸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조규석, 이건 아마 이제 그 이동열의 그 아마 좀 그 측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의해서 윤 씨가 사망하는 일도 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요,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냐면은 2019년 6월 달에 일부 상환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유현권이가 여기 대부 DKAMC를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로. 나머지 아트리 파라다이스나 CPNS나 라피크 기타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동열이 대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유현권이 하고 있는 이 SPC사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현권이가 이제 뭐 잠적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부 상환 연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 6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NH증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공공기관 매출 채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3월 달에 이 판매사 NH증권이죠. 여기에서 이제 실사 요구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윤석호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허위 자료를 마구마구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그 실사를 이제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NH증권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신규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2019년도에 나임 사태가 아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0년 5월경에 이제 금감원에서 이 옵티머스의 이 상황을 이제 그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정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3월경부터 해서 이제 스크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사모펀드사 전체에 대한 그 실사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요. 자, 이때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대표들이 이제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일이 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걸 가리켜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한 회의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게 취지가 뭡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남동발전 그리고 봉현물류, 이것은 경기도입니다. 남동발전은 저기 베트남 이 발전소 건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이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이현재 총리가 하고요. 이 봉현물류에서는 또 다른 이 자문단에서 수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동발전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1,500억 정도, 봉현물류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약 한 2, 3천억 정도, 이것이 이제 그 수익으로 올 수도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그 하자 치유 관련된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윤석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허위 조작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잘 해서 이것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윤변 커버 시나리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그 얘기가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이 그 상환 만기되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킨앤스킨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부 자금 150억을
EP 플러스로 이제 보내어서 EP 플러스를 통해서 여기 있는 환매 대금을 막으려고도 하는 이러한 시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금감원에 실사가 있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통이 나면서 6월 17일인가요?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환매 중단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 옵티머스 사태가 이제 전체에 공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재현 같은 경우는 40년형을 받았고요. 윤석호 15년, 이동열 20년, 유현권 17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진한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옵티머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초기에 시작했던 인물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념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시각으로도 제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호가 이렇게 모든 짐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 윤석호가 하는 얘기가 이동열 씨, 그 사람은 좀 지식이 짧고 또 좀 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이었다. 그 사람이 무슨 횡령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진아가 있고 또 옵티머스의 이 창립과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한국전파진흥원인데 이들도 전부 좀 한양대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대 하면은 이혁진과 또 임종석의 관계를 또 사람들은 연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혁진은 지금 해외에 있는데요.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 주진우 또 그리고 김현정 이런 아나운서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과 이러한 청와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 의문점으로서 우리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것을 이 사모펀드, 연금,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중국 펀드 이 선상에 있는 하나의 이 좌파들의 하나의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경향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